네, 출발 오늘의 증시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또 한 주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힘있게 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힘있게가 아니라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렇게 멘트 하려고 했는데. 네. 네. 힘있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힘을 내봅시다. 네. 자, 오늘은 일발. 사실 이 단독 특종이라 하면은 팩트에 사실에 근거한 노출되지 않은 정보와 파급력 있는 이슈를 처음으로 다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알려드려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오늘 내용은 업그레이드된 폴더블과 플립폰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용 보시죠. 삼성전자가 올여름 인폴딩 방식의 이제 갤럭시 Z 폴드 3, 예, 그다음에 크램쉘 타입의 이제 Z 플립 2 출시를 예정하고 있죠. 버전업이 될 때는 이 소비자가 느끼기에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뭐 당연지사인데 그동안 이제 모바일의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은 카메라 기능일 겁니다. 근데 카메라 기능이 물리적으로나 디지털 광학적으로나 크게 이제 버전업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인폴딩 안쪽에 폴더블이라면은 이 디스플레이의 펀치홀, 그러니까 구멍 뚫린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UDC라고 하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뒤로 숨는 그런 정도 기능은 아마 채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업그레이드된 폴더블 폰에서는 힌지, 이 경첩이라는 부분이 메인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타이틀은 그래서 이제 종이장처럼 접어라 이거죠. 디스플레이 폴더블에서 이 종이장처럼 접게 되면 폴더블이 크랙이 갑니다. 크랙이라는 것은 깨져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폴더블 폰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접으면은 약간 곡률이 뜨죠. 공간이 좀 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종이장처럼 접으려면은 외장 힌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힌지의 마법이죠. 그 덤블링 힌지라 그래서 뒤에서 힌지가 쓱 UTG를 당겨주고 물론 이제 UTG의 그 튜닝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동반해서 가야 되지만 UTG의 뭐 UTG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울트라 싱글레스였고 아주 초박막 유리.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일체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인장 강도도 높여야 되고 유연성도 확보해야 되니까 뭐 실륵산 같은 거를 섞었으면 규소에다가 유리도 이렇게 당겨서 늘릴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를 같이 개발이 되는 부분인데 파인 테크닉스입니다. 파인 테크닉스가 이 덤블링 힌지라고 하는 약간 슬라이딩 방식으로 뒤로 당기는 거에 상당히 호평을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미 조금씩 반응을 했는데 뭐 보도 나온 게 아무것도 없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며칠 전에 S사의 기구개발사업부 임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외장 힌지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평가를 한 것 같고 근데 사실 외장 힌지? 파인테크닉스는 내장 힌지잖아요. 근데 외장 힌지도 먹는 거죠. 사실 파인테크닉스는 내장 힌지를 폴더블 폰에서는 삼성 거는 거의 다 먹습니다. 물론 중국 업체 일부가 조금 가져가긴 합니다만 뭐 그거는 분야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럼 외장하고 내장을 같이 먹으면은 물론 외장을 다 먹는 건 아니죠. 외장은 이 KH바텍하고 에스코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어느 정도는 수익성이 점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낮춰잡아도 한 30% 이상은 업사이드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단가는 영업 기밀이라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업계 추산으로는 덤블링 힌지는 객단가 한 $25 이상, 우리 원화로 치면 한 26,000원, 7,000원 정도 되겠죠. 현재 시가총액이 3,000억이에요. 이 파인테크닉스가. 그래서 피어, 비교 대상 기업인 KH바텍이 5,000억이기 때문에 조금은 반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네. 뭐 더 밝히기에는 민감한 부분도 있고. 네. 자, 조금 자세한 내용은 이따 우리 정경민 차장하고 오늘은 뭐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유튜브 같이 라이브 방송을 이따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조금 더 하더라도. 요즘 파인테크닉스 이제 주가를 보면서 저도 왜 이렇게 오르지? 뭐 때문에 오를까? 막 계속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앵커께서 이제 뭐 굳이 따지면 좀 하나 터트려 주신 거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는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좀 이제 들어갔던, 그러니까 미리 좀 매수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5,000원 중반부터 7,000원 초반까지. 긴가민가도 있고, 네. 그다음에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고,
시장에서 소문도 없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조금 저기한 내용이라서. 오래간만에 이 핸드셋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이게 쌈박합니다. 뭐 네, 제가 신선하죠? 예, 신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뉴스를 찾아봤는데 어쨌든 삼성이 좀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키워나가는 전략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뉴스 보니까 올해 700만 대까지 판매 목표를 잡고 근데 사실 700만 대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베트남 현지 쪽에 PO 프로덕트 오퍼레이터가 100만 대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해요. 베트남 공장들이 이제 셧다운을 좀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소비자의 반응도 중요하죠.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이 폰 디바이스 교체 주기하고 맞물리면은 아까도 이제 오프닝에 제가 좀 설명드렸지만 저도 지금 바꿔야 되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뭐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계속 디바이스가 이상하게 한 업그레이드에 2년 원래 넘어가면은 그렇게 쓰게 만듭니다. 참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여는 거 인폴딩을 이게 저희 주변에 보면 다들 쓰시더라고요. 커서 그런가? 그렇죠. 노안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키우셔서 이렇게 오히려 은근히 좀 이렇게 뭐 50대 이상이 폴더블을 많이 씁니다. 딱 찍어서 노안이라고 하시니까 또. 네, 그리고 이거 그 클램쉘 그 제트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여성이나 좀 학생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 같은 그냥 일반 RC들은 그냥 이런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쓰던 거를 좀 쓰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뭐 여름 계절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나는 시즌이 되면은 뭐 만약에 수요가 올라오면은 이제 제조업체도 빠르게 지금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700만 대가 어려운 수치는 아니라고 봐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저 외장 힌지, 넘블링 힌지가 하여튼 지금 그 임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미 양산 초기 단계나 이미 양산을 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이제 휴대폰은 약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패션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에 있는 이라고 그냥 유튜브나 나오고 게임만 좀 잘 돌아가면은 굳이 휴대폰을 바꿀 이유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게 좀 이제 소비 쪽으로 좀 넓혀간다고 본다 그러면 뭐 700만 대 정도의 판매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현실화된 것도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작년 대비 3배가 넘는 그런 수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장악을 하겠다, 폴더블 쪽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도 반영이 되겠죠. 네, 될 수 있겠죠. 그리고 1, 2년 전, 뭐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휴대폰 그러면 다들 카메라에 그냥 속된 말로 꽂혀 있었죠. 핸드셋 관련해서 카메라가 몇 천만 화소고 1억 화소고 이걸 누가 먼저 했고 그 센서 누가 만들고 이게 뭐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것들 뭐 폴더블 줌이고 뭐 이런 거에 폴디드 줌. 예, 폴디드 줌. 자화전자가 주가가 큰 좀 폭에 올랐죠. 네네. 그것도 이제 그 애플 이슈가 있을 거예요. 애플도 폴디드 줌을 채택을 하고 애플도 맞습니다. 접을 겁니다. 결국에는 애플도 접죠. 폴더블 폰이 나올 텐데 이제 접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힌지 경첩 여기가 이제 주요한 힌지가 작용하는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딱 접어버리면은 이 충격 때문에 깨질까봐 그죠? 완충하는 것과 그다음에 바깥쪽에는 이 틈새로 이물질이 끼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뭔가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카메라에 더 이상 이제 집착을 안 한 이유가 사실 1억 화소가 넘어가면 아무리 이제 우리가 뭐 찍어서 SNS의 문화가 있고 또 뭐 유튜브를 보는 그런 문화가 뭐 있겠습니다만 달까지 찍었는데 이제 네, 그 이상 넘어가면 이렇게 감흥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대한 이 어떤 시장의 이런 뭐랄까요, 이제 편식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이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익스텐더블, 이렇게 상소문 같이 늘어난 디스플레이 아니면 접는 뭐 이런 쪽으로 약간 패션화된 이런 휴대폰 교체 수요가 맞아 떨어질 가능성은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보급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약간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물론 이제 다소 꿀렁거리는 디스플레이가의 좀 단점이 좀 있는 거를 이게 좀 막아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일단 중국 쪽에서도 지금 이제 폴더블을 막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중국 쪽의 제품들은 특징이 이제 UTG를 쓰지 않죠. CPI를 쓰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차이가 약간은 이제 국산과 삼성 제품과
이제 뭐 오포나 비보 그리고 이런 뭐 화웨이나 또 샤오미 이런 제품과 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한 제품이 차폐 자석입니다. 차폐 자석. 왜냐하면 이 전자파 차폐? 그렇죠. 전자파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차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두 개를 좀 접어놓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서로 충돌이 날 경우에는 얘네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고 디스플레이가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에 있는 이 본체의 차폐 자석, 그러니까 각자의 기능을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이렇게 좀 울타리를 쳐주는 기능을 차폐 자석이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전자파 간섭이 되지 통신의 간섭이 작용하지 않을까? 기기 아까 간에? 뭐 기기 간에 그 기기 안에 있는 서로의 기능을 서로 간섭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워낙 붙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접어놓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기능을 차폐 자석으로 많이 시키고 이걸 뭐 자동차에도 많이 시키죠. 왜냐하면 서로의 기능적인 부분을 침범하게 되면 오작동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자석을 이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밀어내게끔 기능적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전까지는 이 차폐 자석이 저기만 쓰였죠. 그 무선 충전에만 이렇게 좀 쓰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기능적으로 이게 워낙 또 얇아지고 또 기능적으로 또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의 기능이 충돌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붙여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직까지는 이제 애플 쪽에 좀 특화된 그런 종목인데요. 노바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노바텍. 노바텍. 그래서 차폐 자석으로 원래는 이제 이 애플의 아이패드 쪽에 이제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게 전반 뭐 폴더블이나 전반적으로 좀 집적화가 되면 될수록 차폐 자석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10개 사용했다면 이제는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를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갈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붙여드리고 싶은 종목이 이제 그런 기능 관련해서 테이펙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테이펙스. 네, 테이펙스는 좀 이름에서도 뭔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다라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소재 방열이나 이런 테이핑을 통해서 방진, 방열 또 이런 말 그대로 이제 테이프에 관련된 이제 그런 화학적인 필름을 가지고 이런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입니다. 둘 다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좀 큰 폭의 이 실적 성장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저도 굉장히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폴더블 폰들의 전반적인 성장을 좀 바라본다면 이쪽 이제 차폐 자석 쪽과 이런 테이핑 이런 소재 이런 쪽에도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런 노바텍과 테이펙스 두 가지 종목을 좀 추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라고. 네, 제가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전자파 차폐에 대한 건 상당히 좀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렇죠. 오늘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핸드셋 오랜만에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참신하기도 하면서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적절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파인테크닉스뿐만 아니라 뭐 힌지 만드는 회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H 바텍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에 좀 올라오고 KH 있고 바텍. 에스코넥도 꾸역꾸역 좀 뭔가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셨던 자화전자 지난주에 제가 또 종목 키워드 시간에도 자화전자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어저께 이제 애플의 고객사 리스트가 이제 공개가 좀 되면서 사실상 향후에 이제 이 자화전자가 OIS라든지 폴디드 줌 분명히 이제 애플 아이폰 13에는 OIS 폴디드 줌이 이제 들어갈 걸로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삼성 전기를 이제 끼고 갈지 뭐 자화전자 바로 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화전자의 이제 스마트폰 부품이 애플향으로 이제 납품이 좀 개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 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어저께 자화전자가 장중에 거의 한 15%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왔었죠. 이렇게 핸드셋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찌 보면 뭐 1분기 때 스마트폰 워낙 좋았잖아요. 삼성전자가. 근데 2분기 때는 뭐 신작 출시가 없다 보니까 약간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 3분기 때 왜 갤럭시 Z 폴드 3, Z 플립 3가 중요하냐면 삼성전자 그야말로 노트 시리즈를 포기를 하고 이번에 지금 Z 플립하고 Z 폴드를 같이 출시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애플이 진입하지 않은 이 폴더블 시장에 삼성전자가 이제 확고한 좀 지배력을 만들기 위한 승부수를 저는 좀 던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S펜 기능도 이제 들어가는 그렇죠. 걸로. 갤럭시 Z 폴드가 이제 전작과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건 저는 일단 가격이라고 봐요.
폴드 2의 이제 출고가가 거의 한 240만 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폴드 3는 아마도 100만 원 중후반대 이제 가격으로 책정이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보급을 좀 더 많이 시킨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그 정도 가격이라면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요. 네. 폴드 1이 뭐 300만 원이 넘었었던 걸 감안하면 가격대가 이제 계속 이제 좀 떨어지면서 보급이 조금 더 많이 판매량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가격적인 측면은 좀 그렇고 기능적인 측면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펜이 이제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힌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슈가 좀 있고 그리고 카메라 쪽은 이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고 UDC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면에 보면 제가 이제 이게 그 웹에 있는 그냥 사진인데 네. 근데 요걸 이제 보면 딱 티가 나는 게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카메라 디스플레이 안에 카메라가 이제 딱 나와 있는 구멍이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아예 아무것도 없죠. 요게 이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펀치홀이라고 그렇죠. 표현하더라고요. 요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따져보면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좀 추가를 해드리면 저는 일단 뭐 파인 테크닉스 어쨌든 힌지가 뭐 폴더블 스마트폰에는 가장 좀 상징적인 부품이잖아요. 네.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좀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건 이제 UDC와 관련해서는 캠트로닉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HIAA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캠트로닉스가 이번에 폴드 3, Z 플립 3부터는 또 UTG도 캠트로닉스가 이제 양산한 게 탑재가 분명히 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캠트로닉스가 삼성전기에 이제 통신 모듈 사업부를 한 1,000억 원 이상 주고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인수를 안 하겠다라고 지금 또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을 좀 받고 바닥으로 조금 밀려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뭐 디스플레이 UDC와 관련된 수혜주로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이 UTG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이제 경쟁력을 갖는 건 결국 중국 기업들하고 차별하다는 시점. 아까 차장님께서도 잘 비교해 주셨는데 하웨이라든지 오포, 비보 이런 이제 기업들은 전부 CPI 필름을 아직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가장 좀 결정적인 이제 차별화 요소가 좀 될 수 있는 게 이제 UTG이기 때문에 뭐 전 세계에서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또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이렇게 폴더블 스마트폰 이제 승부수를 거는 것처럼 중국 기업들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면 컴퓨터 모니터에 이제 LCD 모니터 사업을 아예 철수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모바일 특히 이제 OLED 쪽 디스플레이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건데 중국 기업들도 이제 계속 이제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신작들을 출시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아직도 CPI 필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CPI 필름 관련된 이제 수요주로는 코오롱 인더 같은 회사들, 뭐 코오롱 인더 같은 기업들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 정도 이제 추가를 해드리면 캠트로닉스, 코오롱 인더 그리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화전자도 앞으로 이제 계속 애플 이슈 속에서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화전자까지도 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뭐 매일경제 TV 저희 출발 오늘의 증시 단독 특종으로 파인테크닉스 사실 팩트는 그 고이지 임원이 S사에 방문을 했다는 게 팩트고. 그다음에 호평을 받았다는 것도 팩트고 덤블링 힌지가 쓰인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KH바텍도 덤블링 힌지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원래 잘 하던 곳이니까 그렇다 치고 파인테크닉스는 새롭게 부각되는 부분이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다. 이게 오늘의 이제 제 요약이고 양산이 아마 시작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건 이틀 전부터 확인을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두 분이 또 이제 오늘 그 디바이스 쪽으로 모바일 폴더블 이슈로 붙여주신 기업들. 네. 다 두 개 다 선택으로? 네. 오케이. 자,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또 일보러 가셔야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뭐 내성이 얼마나 생겼는지는 같이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괜찮다니까요. 네.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이어지는지만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출산 예정이에요? 아, 본인 출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출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예정일은 다음 주인데 뭐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소식은 꼭 전해주시기 바라겠고. 네. MBN월드 김영민 매니저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